박종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핏발선 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은행 대출이 전부 회수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과거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박 대표,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요. 우리 회사에 피해 주지 마세요. 박종만은 지퍼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담배꽁초가 넘쳐났습니다. 머릿속은 하나로 가득 찼습니다. 세탁소 할머니. 그 할멈만 없으면. 박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만 없으면 됩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 사라지면 증거도 의미 없어집니다. 박종만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3시. 세탁소 앞. 박종만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종만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세탁소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박종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박종만은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한참 후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박종만은 할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박종만을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박종만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변호사한테 맡긴 고소장이야.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래. 당신이 퍼뜨린 거짓 정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이라고? 당연하지. 증거도 없이 날 범죄자로 만들었잖아. 할머니는 다리 밑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앉아. 앉으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줄게. 박종만은 비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앉아. 안 그러면 넌 후회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종만은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70대 할머니 하나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박종만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다리 밑판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 나는 25살이었어. 박종만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난 정부 기관에서 일했어. 물론 공식 명단에는 없었지. 그냥 정보 관리하는 사람이었지.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의 문제가 생기면 난 그걸 정리해줬어. 불리한 기록을 관리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했지. 박종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날 정보 관리자라고 불렀어. 왜냐면 내가 모든 비밀을 보관했거든.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일을 했어. 권력자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난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지. 그런데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2002년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 응. 한 사람의 정보를 잘못 다뤘지.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했어. 내 가족을, 딸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박종만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 모든 걸 버리고 이 낡은 세탁소를 샀지.
진짜 빨래나 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했어. 내가 그동안 관리했던 모든 정보들, 증거들, 기록들을 다 가져왔지. 그리고 지하실에 보관했어. 왜? 박종만이 물었습니다. 보험이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와도 난 이 증거로 막을 수 있어. 할머니는 지하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는 기록들 147건. 각각 다른 사람들의 비밀이야. 고위 관계자, 재계 인사, 법조인. 다 있어. 박종만은 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넌. 할머니가 박종만을 봤습니다. 147번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람. 왜 나를? 2008년 내가 첫 재개발 사업 할 때 누가 뒤에서 도왔는지 기억나? 박종만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위 공무원. 아니, 그때 그 사람이 내 옛 동료였어. 그 사람이 너를 밀어줬지. 내 부탁으로. 박종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난 내가 성공하길 바랐어. 정직하게 일하는 젊은 사업가가 되길.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넌 결국 똑같아졌어. 협박하고 사람 짓밟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서 147번 파일을 만들었어. 내 기록을. 박종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다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해. 나도 살아야 한다고. 내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넌 선을 넘었어. 남의 집 부수고 사람들 협박하면서까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종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난 아직.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 박종만은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름난 인사였습니다. 박종만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개발 부지 강제 매입, 협박, 뇌물공여, 횡령, 배임. 죄목이 많네요. 그 뒤에서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박종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그 사람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어. 덕분에요. 그 사람은 다시 박종만을 봤습니다. 수갑 채우세요. 수사관이 다가왔습니다. 박종만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휙.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종만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요. 수사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종만은 끌려나갔습니다. 세탁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47번 파일. 전부 제출하신 겁니까? 응. 언론에도 내일 아침이면 기사화될 거야.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종만은 끝났네요. 법대로 처벌받아야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응. 그때. 따님 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다리 밑판 앞에 앉았습니다. 옷 한 벌을 펼쳤습니다. 지글지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청산건설 박종만 대표 15년간 불법 행위 정황 포착. 수사 당국 전격 구속. 추가 비리 조사 확대.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종만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린 채. 그의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산은 전부 동결됐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박종만은 홀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는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주민들은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악덕 건설업자가 드디어 잡혔네요. 할머니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세탁소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떡을 가져왔습니다.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할머니가 뭐려? 저희가 감사하죠. 사람들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 미지를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증기 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평범한 하루.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불이 꺼지고 할머니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수트들을 봤습니다. 147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박종만의 기록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다른 옷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146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 있는 세탁기를 봤습니다. 오래된 업소용 세탁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웅웅웅.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고 회전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세탁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세탁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거짓을 기록하기 위해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위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판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손님이 올 겁니다. 셔츠를 맡기고 양복을 찾아갈 겁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맞이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작고 떨린 목소리로.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할머니가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하실 세탁기가 아직도 돌고 있다는 것을. 다음 번호를 기다리며 148번, 149번, 150번.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 선을 넘을 거라는 걸. 그때 할머니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세탁소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정보 관리자로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다리 밑판 위에 놓인 한 벌의 깨끗한 셔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무전기. 여러분, 이것으로 세탁소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지하실에는 아직 146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언제 다시 움직일까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세탁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더러운 옷을 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